흉터 났어? 너는? 왜? 아니 저 코에 여드름 나서 네가 짠 거야. 선생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경고 그게 엄청 많이 와 있더라. 비도 그렇게 많이 안 온 것 같은데 엄청 많이 왔던데? 그러지 않았냐? 내일 또? 자 봐라 24페이지 보자. 사람의 발생이란 건 뭐냐? 수정란이 만들어져서 이게 차세포 분열을 통해서 야 만약에 올챙이가 됐어.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깨구리 됐네. 그래갖고 성체 이게 발생이고 어린 개구리가 성체 개구리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생장이다. 봐. 수정란이 정자하고 난자하고 결합해갖고 수정란이 됐어. 그래갖고 수정란이 차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되는 과정. 어린 사람이 되는 과정. 이게 뭐다고? 발생이다. 그리고 어린애가 어른이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 생장이라고 해. 발생과 생장이라고 해. 이해됐지? 뭔 말인지 알겠지? 발생이라는 건 수정과 발생 보자. 유진이 제대로 놀았어 이제? 본건 원 없이 놀았지 너? 자 봐라. 수정과 발생이 있었어. 야, 수정과 발생해서 자 보자. 수정이란 건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는 거야. 그래갖고 수정 라인 드는 게 수정이야.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수정이 되려면 생식세포가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첫 번째 생식세포 생식세포 발생 형성을 보자. 생세포 형성을 보자. 자, 생세포 형성은 가음수 분열 결과 남자에게는 정자가, 여자에게는 뭐가 만들어진다? 난자가 만들어져. 남자에게는 뭐? 정자. 정소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고, 난소에서 여자에게는 난자가 만들어져. 근데 생김새가 틀리다. 야, 난자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정자가 난자를 찾아가. 그러다 보니까 정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 운동성이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꼬리가 있어. 핵이 있고. 봐봐. 정자는 말하나 크게 머리 부분하고 꼬리 부분으로 나온다. 머리 부분은 핵 유전물질이 들어있다. 그리고 꼬리는 정자가 운동성이 있기 때문에 정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근데 난자는 운동성이 없다. 응? 난자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난자는 발생에 필요한 양분을 갖다가 많이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정자에 비해 난자가 훨씬 크단 말이야. 이해됐어? 자 봐봐. 그래가지고 난자는 봐라. 크게 핵과 유전물질이 있어. 그리고 세포질은 수정란의 발생에 필요한 많은 양분이 저장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정자보다 크기가 훨씬 크다. 옆에 정자와 플러스 강이 옆에 정자와 난자의 비교 별표해놔. 자, 정자는 정소에서 만들어지고 크기는 작다. 운동성이 있고 염색체 수는 N23개. 그리고 난자는 난소에서 만들어지며 크기가 크다. 그리고 운동성이 없다. 그리고 N23개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상식세포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들어졌어. 에? 그럼 뭐가 일어나 얘들아? 수정이 일어나. 자 정자가 자 수정이란 건 정자와 난자와 같은 암수 상식세포가 결합하는 거다. 에? 야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인 야 우리 몸은 크게 세포로 이루어졌지. 세포가 우리 몸을 이루는 체세포하고 생식에 관여하는 상식세포가 있어. 근데 체세포는 염색체 수가 2n, 사람 같은 경우는 46개야. 근데 생식세포는 그의 절반이 감수 분열 때문에 절반이 n 23개야. 응? 그러면 수정은 정자 봐라. n 23개. 염색체 수가. 난자 생식세포는 상동염색체가 없고 크기나 모양이 같은 염색체를 말해. 상동염색체가 없으면 생식세포야. 상동염색체 있으면 체세포야. 체세포는 그래서 상동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2n이고 염색체 수가 상동염색체 없는 뭐냐 너무 불쌍해 보여. 요새 안 먹어서 그러냐? 힘이 없어? n 23개야 생식세포는. 그러면 자 정자 n 23개하고 난자 n 23개하고 만나면 수정란 2n 46개가 돼. 수정란은 다른 말로 하면 최초의 체세포네. 체세포가 됩니다. 정자하고 난자하고 결합해갖고 수정란이 되지. 그러면 몇 n이 돼버려? 2n이 돼버리지. 2n이니까 무슨 세포다? 수정란은 최초의 체세포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서 따라서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인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면 수정란이 만들어지는데 이쪽 거에 따라서 수정란은 체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은 최초의 체세포란 말이에요. 여기 있잖아. 이해됐지? 다음 보자. 그리고 발생은 봐라.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여러 과정을 발생은 봐라. 이제 선생님 말했지. 발생이라는 건 뭐라 했어? 이 최초의 체세포인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제 체세포니까 세포 분열을 뭘 하니? 체세포 분열을 하겠지. 라고 세포 수를 늘려가면서 이제 사람이 되는 거, 어린아이가 되는 거, 그 과정이 전체 과정이 뭐다? 발생이야. 이해됐지? 봐봐. 발생은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 개체가 되는 과정. 어린 개체야. 그리고 수정란은 난화를 거친 후 체세포 분열을 반복하여 여러 조직과 기관을 형성하면서 뭐가 된다? 개체가 된다. 그러니까 야 수정란이 난화를 거쳐. 난화라는 건 초기에 체세포 분열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포 수가 늘어나. 근데 봐봐. 난활이란 건 봐봐. 자, 이 세포기. 야, 체세포 크기는 그대로야. 원래 전체 크기는 그대로야. 수정란의 크기는 그대로야. 근데 세포 수는 늘어나지. 그러면 요 세포의 크기는 어떻게 되니? 나뉘니까 작아져. 이해됐어? 이 세포기. 그 다음 또 뭘 하니? 4세포기. 그 다음 8세포기. 이렇게 8. 그 다음 포배기, 낭
양배기, 배엽의 형성, 그 다음에 기관하고 조직과 기관이 만들어져. 이렇게 세로 가로로 해. 난화를 봐봐. 첫 번째 봐라. 수정란이 난화는 봐라. 밑줄 거. 와, 수정란의 초기의 차세포 분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난화리라고 그래. 봐봐. 발생이라는 건 선생님 뭐라 했어? 얘들아. 발생이라는 건 뭐라 했어, 선생님이?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차세포 분열을 하는데, 난화리란 건 초기의 차세포 분열 과정이야. 그러면서 이게 난화를 거듭하면서, 조직과 기관을 만들어. 그리고 개체가 되는 과정이 뭐다? 발생인 거야. 근데 난화리란 건 처음에 초기의 차세포 분열이야. 그래갖고 수정란이 세로 2세포기, 또 2의 분열하면 4세포기. 그다음 세 번째 분열하면 8세포기. 그다음 계속 하다가 포배기, 낭배기, 배엽의 형성. 그다음 기관 형성, 조직과 기관 형성, 개체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때 초기의 차세포 분열인 난화의 특징은 봐라. 차세포 분열이지만 딸세포의 크기는 그대로야. 동그라미 그대로지. 봐봐. 딸세포의 난화의 특징은 딸세포의 전체 크기는 그대로야. 그대로고 차세포 분열이지만 딸세포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 세포 분열을 빠르게 반복한다. 그래갖고 난환이 진행되면 밑줄 봐. 세포의 수는 증가해. 근데 세포의 크기는 작아져. 점점 작아진다. 근데 난환이 진행되어도 배아에 이렇게 봐봐. 이때 발생할 때 초기에 그 세포 분열을 한 그걸 갖다가 배아라 그래. 그리고 이게 조직과 기관을 갖춰가지고 이제 성체가 되지. 어린 개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태아라고. 우리가 출산을 하면 뭐라 그래? 태아라고 그래. 3개월이 지나면 임신 후 3개월이 지나지. 뭐라 그래? 태아라고 그래. 왜? 조직과 기관을 갖춰가지고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해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임신 중절이 3개월 이후에는 안 되는 거야. 왜? 걔는 생명체니까 이제 아예 우리가 사람으로 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배아가 다음에 뭐가 된다? 태아가 돼. 3개월 후에. 이해됐어? 갖고 봐봐. 밑줄 그어. 배아의 전체 크기는 아예 수정란하고 비슷하고 세포 하나에 염색체수는 변화 있다 없다? 염색체수는 변화 없다. 밑줄 그어. 세포 분열을 해봤자 염색체수는 2N46개로 그대로란 말이야. 자, 난환은 차세포 분열이지만 딸세포의 크기는 그대로야. 그리고 세포 분열을 빠르게 반복한다. 그리고 난환이 진행되면 밑줄 그어. 세포 수는 작아지고, 세포 수는 많아지고, 그리고 세포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그리고 난환이 진행되어도 배아의 전체 크기는 그대로고, 수정란과 그대로고, 염색체 수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시험 엄청 잘 나온다, 얘들아. 이해됐지? 앞에 보자. 난환 진행 시 나타나는 변화는 세포 수는 별표에 3개나 여기 별표 3개나 봐봐. 정자와 난자의 수정. 정자는 N23개야. 염색체수가. 난자도 N23개야. 근데 수정하면 수정란은 EN46개. 이렇게 써놔. N23개. N23개. 수정란 EN46개 써놔.
여기는 이거 맞아야 돼. 이거 이상해야 돼. 이거 이상해야 돼. 다음 시험때 이거 이상 맞자고. 이 점수 이상 맞자고. 뭔 말인지 알지? 숫자야. 뭔 줄 알았냐? 알았어. 그 다음 봐라. 그래서 나날 진행 시 나타나는 변화는 세포수는 증가하고 세포의 하나의 크기는 작아지고 배아 전체 크기는 수정란과 비슷하다. 그리고 세포 한 개당 염색 치수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나날 시 세포의 생장기는 없지만 DNA 복제는 일어나므로 세포 하나의 염색 치수는 체세포와 같이 유지된다. 그 다음이 뭐야 이제? 이게 임신 후, 수정 후 일주일이 지나면 얘가 봐봐. 수란간 상단부에서 뭐가 일어난다? 수정이 일어나. 수란간이라고 있어. 봐봐 여기 난자가 나오는 곳이 있어. 그게 난소지. 근데 이 난소에서 난소에서 질까지 운반되는 길이 있어. 이걸 수란관이라고 해. 뭔 말인지 알겠냐? 난소 있지. 여기서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돼. 그러면 정자가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와. 그래갖고 수란관 상단부에서 뭐가 일어난다? 수정이 일어나. 수란관 상단부에서 수정이 일어나. 수란관 상단부에서 수정이 일어나. 수란관 상단부에서 수정이 일어나. 근데 일주일 동안 이제 난화를 거듭해. 이제 수정 라인. 그리고 이게 수란관에 선모가 나 있어. 이 선모가 이걸 수정란을 운반해줘. 그래갖고 자궁까지 운반해.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놀고 있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수정란은 세세포 분열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포배 상태에서 질 두꺼운 쪽에 안쪽에 콱 처박혀. 그러면 이게 뭐 된다? 착상된다. 착상된다 그래. 착상부터는 뭐라고 한다? 임신이다. 여자들이 임신을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 질 안쪽이 자궁 안쪽이 두껍지 못하기 때문에 자궁벽에 확 처박히는 걸 뭐라고 한다? 착상이라고 해. 그러면 이제 애가 착상을 하지. 그러면 그때부터 임신이라고 해. 수란관에서 난자가 나와. 그리고 정자가 수란관 상단부까지 가고 수정이 일어나. 그 다음에 수정란이 된 다음에 얘가 일주일 동안 산모에 의해서 운반이 돼. 자궁까지. 자궁은 뭐야? 아들 자자에다가 궁궁자야. 궁궁자야. 궁자가 이거지. 궁궁자. 자궁이. 애기 집이라는 소리야. 이해됐어? 일주일 동안에 얘가 놀고 있는 게 아니야. 체내 부분을 난화를 계속해. 그러다가 무슨 상태에서? 포배 상태에서 자궁벽에 확 처박혀. 그걸 뭐라고 한다고? 착상이라고 한다. 자, 배라는 봐봐. 착상은 수정란이 동그라미 쳐 밑줄 그어. 수정란이 포배가 돼요. 포배 상태가 돼요. 자궁 안쪽 벽을 파고드는 현상으로 착상되었을 때부터 뭐라고 한다? 우리가 임신이라고 한다. 이해됐어? 나왔지? 그렇지. 그걸 밑줄 그으면 돼.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을 해갖고 자궁벽의 안쪽에 확 파고들지. 그걸 무슨 상태에서 파고들어? 포배 상태.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띵띵띵띵띵띵 포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확 처박힌 걸 우리는 뭐라 한다? 착상이라고 해. 좀 봐라. 첫 번째. 배란은 난자가 난소에서 수란관으로 나오는 게 배란이야. 그리고 수정은
수란간 상단부에서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는 과정이야. 난알은 수정란이 난알을 거듭하면서 세포수를 눌리면서 자궁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착상, 임신은 수정 후 일주일이 지나면 포배 상태가 되어 자궁 안쪽을 파고든다. 봐, 일주일 동안 놀고 가는 거 아니라겠지. 얘가 계속 세포 분열해갖고 포배 상태에서 처박히는 거야. 이걸 누가 운반해준다고 수정란을? 수란간에 선모가 가는 털이 있어. 얘가 운반해줘.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면 착상 때부터 우리가 임신됐다 해갖고 이제 임신 일수를 세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여자의 자궁벽이 두껍지 못해. 그래갖고 착상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임신이 안 돼. 응? 그리고 이제 뭐 하니? 이제 뭘 하니? 이제 태반 형성을 한다. 얘도 먹고 살아야 돼. 얘도 먹고 살려면 엄마가 얘한테 모체하고, 얘들아 봐봐, 모체하고 태아하고 연결이 돼야 돼. 이렇게 봐봐, 모체 자궁 내벽 일부하고 봐봐, 태반이란 건 착상이 되면 태반이 만들어져 가지고 태반을 통해서 모체와 물질 교환을 하는데 이게 태반이란 건 뭐냐면 모체 자궁 내벽 일부하고 자궁 내벽 일부가 만들어져 갖고 태반하고 탯줄로 태하고 연결돼 있어. 응? 그래갖고 모체가 태한테 주는 건 뭐야? 영양소하고 산소를 준단 말이야. 그러면 태아가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세포업을 해. 그러면 산소를 이용해갖고 영양소를 보내. 그러면 노폐물이라든지 이산화탄소는 태아에서 모체로 이렇게 운반한단 말이야. 이때 모체하고 태아하고 탯줄로 연결돼 있지. 엄마가 이때 약물 먹지. 그러면 얘 새끼가 약물 처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담배 피지. 얘가 안에서 담배 피다고 생각하면 돼. 엄마가 술 먹지. 그러면 얘가 안에서 술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왜 그러냐면 3개월 임신부터 3개월 사이에는 조직이나 기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때 약물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갖고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까 이때는 진짜 주의해야 돼. 엄마가 강제약도 먹으면 안 돼. 이때는 조심해야 돼. 이해되니? 그리고 태반 형성이 착상이 되면 태반이 만들어지고 태반을 통해서 모체와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그럼 모체에서 태아한테 뭘 준다고? 영양소하고 산소를 주고 태아는 이제 세포업을 해갖고 에너지를 얻으면서 생긴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을 모체한테 준다. 응? 그리고 옆에 봐라. 태반 자궁이 있고 태반이 만들어지고 태반하고 탯줄로 통해서 태아한테 연결된다. 그리고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 지금 말했지. 배아하고 태아가 있다. 배아는 뭐냐? 수정란이 난화를 시작한 후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 세포 덩어리를 덩어리 상태를 배아라고 한다. 근데 태아는 수정 후 8주 후에 사람의 모습을 갖춘단 말이야. 이렇게 봐봐. 8주면 몇 개월이야? 2개월이지. 이렇게 3개월 때부터는 뭘 못해? 임신이 중절이 안 된단 말이야. 왜? 태아는 사람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야. 하나의 생명체로. 그래서 그거 다 과학적인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기관 형성이 있어. 뭐냐면 이때 봐라. 자궁에서 배아는 체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조직과 기관을 형성하여 사람을 모습을 갖춘 태아가 된다. 즉 3개월이면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계의 단계를 거치지
3개월 정도 되면 얘가 완전히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그리고 태아는 수정된 지 약 며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출산하는데 수정된 후 며칠? 266일 6일 지나면 출산을 거쳐 모체 밖으로 나온다. 이해되니? 야, 모르겠는 거. 야, 조심해. 착상이 아니라 수정이 된 후 이 며칠이다. 266일이야. 그러면 얘가 모체 밖으로 나오는 거야. 수정 후 266일이야. 응? 야, 25페이지하고 뒤쪽 있잖아. 여기 26페이지 빨리 풀어봐. 뒷장 넘겨봐. 뒷장 넘겨봐. 얘들아 봐봐. 뒷장 넘겨가지고 남자의 생식기관이 있다. 남자의 생식기관은 정소는 정자가 만들어진 곳이야. 정소 바로 위에 뭐가 있다? 부종소가 있어. 즉 정자가 잠시 머물면서 성수가 하지 않고, 즉 가로 열고 뭐야? 운동 능력, 꼬리가 생기는 거야. 부종소는 정자가 성숙한다 했지. 잠시 머물면서 성숙한다 했지. 가로 열고 운동성이 생기는 꼬리가 생긴단 말이야. 운동성이 생긴다. 부종소에 있을 때, 응? 운동성을 갖추게 된다. 부종소에서, 즉 꼬리가 생겨. 그리고 나서 이제 수정관을 통해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야. 그리고 요도가 정자가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야. 따라서 정자의 이동 경로는 정소, 정자가 생성되고, 부정소, 정자가 성숙되고, 수정관, 요도, 몸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여자의 생식기관은 봐라. 난소는 양쪽에 2개 있다. 그러니까 남자도 양쪽에 2개 있어. 정소가. 여자도 난소가 2개 있어. 난소는 난자를 만드는 장소고, 수란관은 난자와 수정란이 자궁으로 이동하는 통로야. 그러니까 수란관 상단부에서 수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이게 일주일 걸쳐갖고 자궁으로 이동해. 그리고 자궁은 태아가 자라는 장소고, 질은 정자와 태아의 이동 통로다. 그러면 난자의 이동 경로는 난소, 난자가 생성되고, 수란관 수정이 일어나고, 자궁 태아가 자라고, 질, 몸 밖으로 출산한다. 그러면 25하고 26 풀어봐. 그리고 풀고 나서 좀 쉬어. 쉬세요.
어이씨, 이거 안 껐었네? 기현이는 피파에 빠졌어? 응? 자, 보자. 애준아, 일어나. 정신 차려. 채점 안 했지, 너희들은? 앞에 봐. 1번에 A, 핵, B, 꼬리, C, 세포질, D, 핵이고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거는 2번은 AD, 그리고 3번에 기억이 정자, 기현이 난자, 디귿이 C, 그 다음 2번에 0X00, 0X00, 그 다음 3번이 A, 배란, B, 수정, C, 나날, D, 착상. D에서 수정란은 호배 상태에서 착상을 한다. 5번에 니은 리을, 그 다음 2번에 기억 디귿, 그 다음 26페이지 1번에 유제 1번에 A 수정관, B 구정소, C 정소, D 요도, E 난소, F 수란관, G 자궁, H 질, 그 다음 2번에 C, 그 다음 3번에 B, 4번에 A, 그 다음 유제 2번에 1번에 C, 2번에 CB, AD, 그리고 3번에 유제 3번에 3번. 나머지 야 29페이지까지는 숙제. 그리고 30페이지 보자. 30페이지 봐봐. 멘델의 유전. 자, 멘델의 유전 원리 보자. 너희들 이제 지금 1학년부터 입시 그게 변하잖아.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변하잖아. 그래갖고 2학년 때 옛날에는 물화성지 원 과목을 배웠는데 옛날에는 3과목이나 2과목을 선택해갖고 배웠거든. 근데 이제 니들 지금 1학년부터는 4과목 다 배워. 물화성지 2학년 때 그렇게 된다. 자, 보자. 그리고
뭐냐 정시 볼 때는 이제 옛날에는 물화생기 원, 투 과목 8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해서 배웠는데 이제 통합과학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을 갖다가 정시에 따라 수능 때 본다. 알겠냐? 그러다 보니까 니들이 11월 되면 기말고사 끝나지. 그러면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선행과정을 들어갈 거야. 하고 3월 달까지 해가지고 최대한 끝낼 거야. 한번. 내용을. 뭔 말인지 알겠지? 뭐? 추워? 알았어. 말을 해. 자, 그 다음 보자. 멘델의 유전 원리. 멘델은 누구였냐면 멘델 유전학에서 멘델 이전과 멘델 이후로 바뀔 만큼 유전학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야. 야, 요 멘델이 뭐였는지 알아? 직업이? 과학자? 과학자는 맞아. 근데 신부님이었어. 그래갖고 수도원의 신부였어. 그래갖고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수도원에 텃밭에다가 완두를 심은 거야. 완두를 통해서 재배하면서 멘델의 유전 원리를 발견한 거야. 굉장히 운이 좋았어. 멘델은 유전 재료로 완두콩을 사용했다는 게 굉장히 유전 원리를 발견하기 쉬웠던 거야. 이해되니? 그럼 보자. 멘델의 유전 원리 뭐냐면 첫 번째 유전 용어가 있다. 얘들아, 멘델의 유전 원리를 보면 잠깐만 문제 좀 풀고 있어봐. 숙제 내는 거.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안. 학부모한테 전화가 상담이라고 하고. 야, 기현아, 네 친구 좀 데려와. 이제 슬슬. 야, 정신 차려, 이 자식아. 너 이리 와. 니들 때문에 이것까지 사놨다, 선생님. 이거 먹을래? 됐어? 너도 매운 거 싫어하구나. 이거 먹으면 코하잖아. 윤진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것 때문에 그래? 다이어트 때문에 그래? 보자. 유전영어 보자. 유전영어를 알아야 돼. 첫 번째 봐라. 유전영어는 첫 번째 보면 자 뭐가 있냐? 유전이란 건 야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거야. 이게 유전이야. 우리가 엄마를 닮고 아빠를 닮는 거. 이게 뭐다? 유전이야. 유전이란 건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는 거. 그 다음 형질이 있어. 형질은 뭐야? 겉으로 드러난 형태나 성질이야. 완두의 모양이 둥글다, 주름지다. 완두의 색깔이 노란색이다, 녹색이다. 이런 게 형질이야. 밖으로 드러난 형태나 성질이야.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모양, 색깔, 성질 등이다. 그리고 대립형질은 뭐야? 한 가지 형질에서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변이야. 대립형질은 뭐라고? 한 가지 형질에서 모양에서 완두의 모양이 둥글다, 주름지다. 이게 주름진 거하고 둥근 게 대립형질인 거야. 변이란 건 뭐냐? 같은 종에서 모습이나 형태가 다른 걸 갖다가 변이라 그래. 이해돼? 같은 형질에서 모양이면 모양에서 완두의 모양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대비되는 거. 이게 대립형질인 거야. 모양이 둥글다, 주름지다. 완두의 색깔이 노란색이다, 녹색이다. 이렇게 확실히 대비가 되는 게 뭐다? 대립형질인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야, 윤지 참아? 윤지도? 대립형질 이해됐어? 안 됐어? 야, 보면 이걸 명심해라.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니까 2학년은 깊이가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지구학원은 깊이가 깊어.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는 통합과학 배울 때는 이해를 해, 애들이 수업 내용. 근데 2학년 때부터는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많아. 수업 내용 자체를, 개념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가버려. 그러면 이 모르는 게 쌓이지. 그러면 공부가 하기 싫어져. 그래갖고 모르니까 하기 싫으니까 포기를 해. 그러니까 니들이 뭐냐면 모르면 모른다고 표현을 해야 돼. 선생님 개념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 때는 평상시에는 개념의 이해를 충실히 하고 시험 때는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돼. 근데 어떤 놈들이 있냐면 문제풀이 해야 될 때 개념하고 있는 놈들이 있어. 이건 수업 시간 내에 얘 이해를 못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됐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 많아. 대표적인 애가 있어. 네가 안 했다. 나 말 안 했다? 말 안 했다? 대립형질이 있어. 그리고 봐라. 그러니까 모르다고 표현해. 선생님이 설명 다시 해줄 테니까 그거 보자. 그리고 유전자형이 있어. 유전자형하고 이렇게 묶고 유전자형이 있고 표현형이 있다. 우리가 개체를 나눌 때 뭘로 구분하냐? 유전자형과 표현형으로 구분해. 자손이 나왔으면 이걸 유전자형과 표현형으로. 유전자형은 유전자 기호대로 분리하는 거야. 기호대로. 야, 유전자형은 유전자의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 나타내는 거야. 유전자 구성을 뭐라고? 알파벳 기호로 나타내. 여기 3층에 뭐 시카고가 있냐? 있어?
알았어, 미안해. 알파벳 기호로 나타내는데, 야, 뭐냐면, 예를 들면, 야, large A, small a. large A, large A, large A, small a. small a, small a. 또는, large A, large A, large B, large B. large A, small a, large B, small b. small a, small a, small b, small b. 이런 식으로 유전자 기호로 나타낸 걸 유전자 얘기라고 해. 어? 그리고 표현형만 봐라. 유전자 구성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나타내는 거야. 야, 완두의 모양에서 둥근 거하고 주름진 게 3대 1이다. 이게 표현형으로 나타내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그 다음 이제 또 뭐가 있냐? 6번째, 자가수분하고 타가수분이 있는 거야. 이거 그림으로 해보면 간단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뭐냐면 자, 이 나무에 암꽃이 있고 수꽃이 있어. 이렇게 수분이란 건 뭐냐? 화분을 수정하는 거야. 화분을 갖다가 누가 해? 벌과 나비가 수분을 하지. 주로 벌과 나비가 수분을 해준단 말이야. 이충이란 말이야. 이충. 그래서 벌과 나비를 이게 같은 나무에 암꽃하고 수꽃에서 수분을 하면 이거는 자가수분이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다른 나무에 있는 암꽃하고 다른 나무에 있는 수꽃하고 수분을 하지. 이게 타가수분이야. 쉽지? 쉽지? 구분하겠지? 자가수분은 수술의 꽃가루가 같은 그루의 꽃에 있는 암술에 달라붙는 현상이고, 타가수분은 수술의 꽃가루가 다른 그루의 꽃에 있는 암술에 달라붙는 현상이야. 이해됐지? 그리고 순종하고 뭐가 있다? 또 잡종이 있어. 순종하고 잡종이 있어. 순종하고 잡종이 있는데, 순종은 뭐냐? 자, 순종은 자,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대립 유전자가 구성이 같은 개체. 뭐냐면 저번 시간에 배웠지? 윤지인은 안 배웠단 말이야. 잘 봐봐. 야, 이렇게 짝대기 하나면 뭐라 했어? 야, 짝대기 하나씩 돼 있으면 염색 분체라 그랬어. 염색체 중에. 이건 뭐라 했어? 염색 분체라 했어. 근데 DNA가 감기 때 DNA가 복제되면 이 염색 분체가 뭐? X자 짝대기 2개로 변한다 했지. 2배 복제됐으니까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해? 염색체라 그래. 염색체라 그래. 이해됐니? 얘는 뭐라 그래? 염색 분체끼리 분체라고 하는데, 염색 분체끼리 상동염색체. 크기나 모양이 같은 염색체 한 쌍이야. 얘도 EN이야. 무조건 상동염색체 있음 EN이고 체세포다. 얘들은 뭐끼리? 염색체끼리 상동염색체. 얘도 에덴이야. 무조건 EN. 이해됐어? 근데 우리가 엄마로부터 염색체 앵겨받고 아빠로부터 염색체 앵겨받아. 그럼 염색체 때문에 우리가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는 거야? 아니라 했지. 염색체는 뭐일 뿐이다. 운반체일 뿐이야. 그러면 염색체 위에 뭐가 있다? 형질을 발현시키는 뭐가 있다 얘들아? 유전자가 있단 말이야. 유전자가 있단 말이야. 유전자가 있다. 유전자가 수없이 많이 있어. 이 유전자가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갖고 이 유전 정보대로 형질이 발현되는 거야. 나타나는 거야. 근데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 한 쌍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걸 대립 유전자라고. 야,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가 전부 다 같을 수는 있어 없어? 없어? 왜? 왜 이게 쌍을 이루? 하나는 아빠한테, 하나는 엄마한테 맞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가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전자 전체는 같을 수가 없어. 그러나 같은 위치에 있는 대립 유전자 한 쌍은 하나 정도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래갖고 이게 한 쌍이 뭐야? 형질을 나타낸다는 거야. 발현시켰는데 이 대립 유전자의 유전자의 기호가 같으면 뭐라 그래? 순종. 다르면 뭐야? 잡종이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순종은 이거야 이거 얘들아.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는 순종인 거야. 대립 유전자의 기호가 어떻다? 지금 얘는 뭐야? 라지 A 스몰 a지. 윤신이 안 되겠다. 윤신이 저런 거 줘? 줘? 안 줘? 잠오지. 윤진아 코 간다.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좀 낫다. 좀 나. 그리고 야 대립 유전자의 유전자 기호가 다르지. 그러면 얘는 잡종인 거야. 봐봐. 요 순종은 뭐라고 나왔냐면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대립 유전자 한 쌍의 구성이 같은 개체. 라지 R, 라지 R, 라지 R, 라지 R, 스몰 I, 스몰 I. 그리고 여러 세대를 자가수분화해도 같은 형질의 자손만 나온다. 왜 그러냐면 봐봐. 순종은 이렇게 봐봐. 이렇게 자가수분하지. 뭐만 나와? 자손들. 이것만 나오잖아. 이해되니? 그리고 잡종은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 개체.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I. 대립 형질이 다른 두 순종 개체를 타가수분하면 얻는 자손이 뭐다? 이 말이야 얘는. 이거야 이거. 대립 형질이 다른 순종 개체를 하면 뭐가 나오니? 자손들이 전부 다 뭐가 나와? 그렇지. 잡종만 나온다. 잡종만 나온다. 이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같은 자손끼리 교배를 하지. 그러면 자가수분이야. 다른 자손끼리 교배를 하지. 그럼 타가수분이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그리고 야 옆에 봐라. 대립 유전자 봐봐. 대립 유전자는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로 상동염색체와 같은 위치에 있다. 봐. 대립 유전자는 뭐라고? 상동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 한 쌍을 뭐라 한다? 대립 유전자라고 해. 근데 유전자 전체는 같을 수가 없어. 엄마하고 아빠가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대립 유전자 한 쌍 정도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리고 우성 유전자는 알파벳 뭘로 표현한다? 대문자로 표현한다. 그리고 열성 유전자는 알파벳 소문자로 표현한다. 그러면 다 첫 번째 게 라지 R, 스몰 R이지. 그러면 얘는 잡종이야.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르니까. 근데 라지 R 순종이야. 같으니까. 스몰 R, 스몰 R 순종이야. 근데 라지 R은 우성 순종이라고 해. 정확하게 표현하면 스몰 R는 뭐라고 해? 열성 순종이라고 해. 이해됐어? 그러면 보자. 이때 선생님 말했지. 맨델이 밝힌 유전 원리 보자. 맨델이 밝힌 유전 원리. 이거 이해했어 못했어? 됐지?
자 보자. 뭐냐면 자 이제 멘델이 밝힌 유전 원리. 멘델이 밝힌 유전 원리는 뭐냐? 자, 첫 번째. 자, 내가 뭐라 했어? 멘델이 유전 원리를 갖다가 발표한 사실은 뭐냐면 멘델은 졸라 불쌍해. 내가 뭐라 했어? 수도원의 신부였지. 신부님이었잖아. 근데 멘델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멘델의 유전 원리를 발표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어쩌는 게 있어 안 믿었어. 근데 뒤에 이제 멘델이 죽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과학자들이 멘델이 맞네? 이게 맞네? 그래갖고 멘델의 유전 원리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인정도 못 받았어.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죽은 다음에 인정받은 거야. 자 보자. 그래갖고 근데 멘델이 유전 원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거는 뭐야? 유전 재료를 너무 잘 선택했어. 자 봐라. 멘델이 완두가 유전 실험의 재료로 적합한 거다. 완두가 유전 재료로 적합한 거다. 첫 번째 뭐야? 한 세대가 기르기 쉽고 한 세대가 짧고 자손수가 많다. 봐봐. 기르기 쉬워. 야 물만 주고 하지. 물만 주고 비료만 주면 돼. 그리고 한 세대가 몇 개월이야. 짧아. 한 번에 막 완두콩 한 줄기에 뭐 5알, 4알 나오잖아. 그리고 그게 졸라 많잖아. 근데 사람 봐라. 낳은 다음에 기르기 어렵고, 그 다음에 한 세대가 너무 길어. 30년이 들어서. 그리고 자손수를 많이 낳아봤자 10명밖에 못 난다. 근데 야 수백 개를 낳아버리지. 완두는. 이해됐어? 그리고 대리병들이 뚜렷하다. 자, 그러니까 1번 때문에 통계적 분석이 유리하고 2번 대리병들이 뚜렷하니까 교배 결과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대리병들이 사람은 키도 천차만별이고 얼굴도 천차만별이고 몸무게도 천차만별이고 사람은 대리병들이 뚜렷하지 않아. 그리고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이 모두 가능하여 의도한 대로 형질을 교배할 수 있어. 야, 얘들은 같은 자손끼리 교배해도 돼. 다른 자손끼리 교배해도 돼. 근데 사람은 같은 자손끼리 교배한다고 이런 호로 샹놈 새끼 그렇지. 그렇잖아. 근데 얘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이해됐지? 그럼 옆에 보자. 멘델이 실험에 사용한 완두의 7가지 대리병질. 야, 대리유전자도 별표해놓고 2번도 별표해놔. C의 모양에서는 우성과 열성이 둥글다 주름지다. 야, 우성과 열성은 우성이 힘이 세다. 그게 아니야. 야, 다른 자손끼리 교배했을 때 형질로 나타나는 자손에도 표현되는 형질이 우성인 거야. 야, 대리병질 교배 시 우성 순종하고 열성 순종하고 교배했을 때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이 뭐다? 우성인 거야. 우성이 힘이 세다는 게 아니야. 우수하다는 게 아니야. 야, 순종 대리병질끼리 교배 시 뭐라고? 라지알 스몰하고 교배 시 잡종 일대에 표현되는 형질이 뭐다? 우성인 거야. 뭘로 표현돼? 라지알 전부 다 라지알 스몰알이지 유전자에는. 근데 애들이 뭘로 표현돼? 둥글다로 표현돼. 그러면 둥근 게 우성인 거야. 이해됐어? 이거야 얘들아. 봐봐. 이게 뭐냐면 야 어버이 세대 때 순종 대리병질 라지알과 스몰알 야 둥글다 주름지다 했어. 그랬더니 잡종 일대에서 이것만 나와. 근데 얘가 뭘로 표현돼? 둥글다로 표현돼. 그러면 둥근 놈이 우성이고 표현 안 되는 주름지다가 열성인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C의 색깔에서 노란색이 우성이고 초록색이 열성이고 꽃잎의 색깔에서 보라색이 우성이고 흰색이 열성이고 꼬투리 모양에서 매끈한 게 우성이고 잘록한 게 열성이고 꼬투리 색깔도 초록색이 우성이고 노란색이 열성이야. 꽃의 위치도 잎 겨드랑이가 우성이고 줄기 끝이 열성이다. 줄기의 키도 큰 게 우성이고 작은 게 열성이다. 이해됐지? 그다음 자 그러면 이제 한 쌍의 대립형질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성잡종교배라고 해요. 단성잡종교배. 야 뭐라고? 한 쌍의 대립형질이 유전 봐봐. 유전은 뭐냐? 잘 봐라 얘들아. 뭐가 있냐면 야 모양과 색깔 중에 모양 O와 색깔이야. 둘 중에 하나만 유전시킨 거야. 형질을.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단성잡종교배라. 하나의 형질만 유전시켰잖아. 단성잡종교배라고 해. 두 개의 형질을 유전시키면 같이 유전시키면 양성잡종교배라고 해. 세 개의 형질을 하면 삼성잡종교배라고 해. 이해됐어? 자 멘델의 실험은 봐라. 멘델의 유전 법칙이 세 개가 있어. 우열의 법칙,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이 있는데, 야 우열의 법칙은 애외가 있어. 중간 유전이란 애외가 있어갖고 우열의 원리로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갖고 첫 번째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첫 번째는 우열의 원리야. 그리고 두 번째 분리의 법칙. 법칙은 A가 없는 거야. 딱 맞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가 독립의 법칙이야. 이해됐어? 자, 첫 번째 멘델의 실험은 봐라. 순종 둥근안도하고 했잖아. 야, 그러면 얘의 생시세포는 뭐밖에 없는 거야? 라지알 밖에 없어. 얘의 생시세포는 스몰알 밖에 없어. 그러니까 잡종 일대에서는 뭐만 나와? 라지알, 스몰알, 라지알, 스몰알만 나와. 그러면 같은 자손끼리 자가수분했어. 응? 그러면 얘의 생시세포는 몇 개야? 그러면 야 2 곱하기 2지. 그러면 개체가 몇 개가 나와? 4개가 나오겠지. 이렇게 그러다 보면 자 잡종 2대는 어떻게 되냐? 라지알, 스몰알. 생시세포가 나눠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분리의 법칙이야. 그래갖고 야 라지알, 스몰알, 라지알, 스몰알 나와. 자, 첫 번째 봐봐. 멘델의 실험은 순종의 둥근안도와 순종의 주름진 안도를 교배했다. 그러면 라지알과 스몰알을 했다. 그랬더니 자손 일대, 잡종 일대에서는 모두 둥근안도만 나타난다. 선생님이 아까 지금 뭐라 했어? 순종 대립형질이 교배 시 잡종 일대에서 표현되는 형질이 우성이고 표현되지 않는 형질이 뭐라고? 열성이라 했지. 이게 우열의 원리인 거야. 근데 야 스몰알이 사라진 거 아니야? 열성 유전자가 사라진 거 아니야? 숨어 있는 걸 뿐이야. 이해됐어? 즉 우열의 원리는 대립형질이 다른 두 순종 개체를 교배해서 얻은 잡종 일대에서는 대립형질 중 한 가지만 나타나는데 잡종 일대에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지 않은 형질이 뭐다? 열성인 거야. 우열의 원리야 이게.
순종 대리병질 교배 시 라지 R 라지 R과 스몰 R 스몰 R 둥근 완도하고 주름진 완도 교배 시 잡종 일대에서 뭐만 나타나? 라지 R 스몰 R만 나타나. 표현형이 둥글다로 표현돼. 그러면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이고 나타나지 않는 형질이 뭐다? 열성인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분리의 법칙은 잡종 일대를 자가수분화했더니 잡종 일대에서 분리의 법칙은 이거는 법칙이야. 애가 없으니까. 잡종 일대에서 표현형은 몇 대 몇이야? 둥글다하고 주름지다가 몇 대 몇? 3대 1로 나타나. 그 다음 유전자형은 라지 R,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이 1대 2대 1로 나타납니다. 봐봐. 분리의 법칙은 잡동 일대를 자가수분화했더니 라지 R, 라지 R과 라지 R, 스몰 R과 라지 R, 스몰 R 자가수분화했더니 잡종에 대해서 둥근 완도하고 주름진 완도가 3대 1의 비율로 나타난다. 자, 분리의 법칙은 감수분열이 일어날 때 쌍을 이루고 있던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어서 다른 생식세포로 쌍을 이루고 있던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어서 이렇게 분리되어서 들어가. 이해됐어? 이게 분리의 법칙이야. 감수분열이 일어날 때 쌍을 이루고 있던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어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게 유전 원리가 뭐다? 분리의 법칙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버이 세대 때 순종 대리병질 라지 R, 라지 R과 스몰 R, 스몰 R이 생식세포는 라지 R, 라지 R은 라지 R밖에 없어. 그리고 스몰 R, 스몰 R은 스몰 R밖에 없어. 그러면 생식세포가 모이면 잡종 일대에서는 누구만 나타나? 라지 R, 스몰 R 전부 다 둥근 안으로만 표현된단 말이야. 따라서 잡종 일대에 나타나는 형질 둥근 게 우성이고 주름진 게 열성이야. 그러면 같은 자손끼리 자가수분을 시켰어. 라지 R, 스몰 R하고 또 라지 R, 스몰 R하고 했어. 그러면 생식세포는 몇 개니? 라지 R, 스몰 R 또 오른쪽도 라지 R, 스몰 R이니까 이게 쌍을 이루던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어서 생식세포로 들어가지. 이게 뭐다? 무슨 법칙이다? 분리의 법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종이 되는 라지 R, 라지 R,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이 나타난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감수분열에서 대립 유전자 쌍이 분리되어서 라지 R을 가진 생식세포와 스몰 R을 가진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첫 번째. 그리고 생식세포가 수정되면 대립 유전자가 다시 쌍을 이루는데 이때 우성 유전자가 표현된다. 잡종 일대의 유전자형은 모두 라지 R, 스몰 R이고 표현형은 모두 둥근 거다. 둥근 모양이다. 따라서 둥근 모양이 우성, 주름진 모양이 열성이다. 그러면 잡종 2대에서 봐봐. 잡종 일대의 생식세포는 대립 유전자 라지 R과 스몰 R이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이때 생식세포 라지 R과 스몰 R은 1대1이다. 그리고 잡종 2대의 분리비는 유전자형의 비는 라지 R,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 1대2대1로 나타난다. 그리고 표현형의 비는 둥근 완두 라지 R, 라지 R과 라지 R, 스몰 R 주름진 완두 스몰 R, 스몰 R이 3대1로 나타나는 거. 이게 분리의 법칙이야. 이래서 쌍을 이루던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어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고 들어가는 걸 모르면 뭐라고 한다? 분리의 법칙이다. 이해됐어? 그리고 옆에 보자. 검정교배가 있어. 검정교배는 뭐냐? 이게 우성인데 라지 R, 라지 R인지 스몰 R 우성은 우성인데 라지 R, 라지 R인지 라지 R, 스몰 R인지 몰라. 그때 검정교배를 하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검정교배는 말아. 자, 우성 개체인 개체를 열성 순종 개체와 교배하여
우성 개체의 유전자형을 알아내는 이게 얘가 우성이야. 근데 라지알 스몰알인지 라지알인지 라지알 스몰알인지 몰라. 그러면 이때 누구하고 교배한다? 얘를 순종 개체인 열성 순종하고 교배. 그럼 봐봐. 첫 번째는 만약에 야 우성 순종이야. 그러면 자손들이 전부 다 뭐만 나온다? 우성만 표현해. 그러면 얘가 100% 이게 100%야. 100%다 우성이야. 그러면 유전자형은 라지알. 우성 순종입니다. 근데 잡종이면 어떻게 나타나? 우성이 100%밖에 아니야. 절반이야. 우성이 절반이야. 이해돼? 그러면 야 자손 우성 개체를 갖다가 열성 순종하고 교배하지. 이걸 검정교배라고. 이게 유전자예요. 라지알인지 라지알 스몰알인지 알아보는 거 검정교배야. 갖고 100% 우성만 나타나면 얘가 라지알 우성 순종입니다. 근데 50%만 나타나지 우성이. 그러면 얘는 잡종인 거야. 라지알 스몰알입니다. 이해됐어? 이게 검정교배다. 그리고 4번 봐봐. 플러스 강의 4번. 야 잡종일 때의 생체세포는 대리 유전자가 라지알 스몰알이었어. 상공염 생체가 이제 이게 DNA가 복제돼 감기 때 그래갖고 염색 분체가 염색체가 된다. 짝대기가 X자가 된다. 그리고 이게 감수 1분열 때 상동염 색체가 분리돼. 그래갖고 라지알하고 스몰알이. 그리고 감수 2분열 때 염색 분체가 분리돼. 라지알, 스몰알. 이해됐어? 야 감수 1분열은 뭐가 분리된다고? 상동염 색체가 분리돼. 라지알과 스몰알이 분리돼. 감수 2분열은 뭐야?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응? 그래갖고 라지알과 라지알. 스몰알과 스몰알. 이해됐어? 예. 숙제 31페이지까지. 됐지? 예. 됐어. 문제 더 줄까? 줘 말아. 그때 필요하면 선생님한테 클리닉 선생님한테 주라 그래. 야.